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깜찍 발랄한 마스코트 손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요즘 날씨가요, 무더위가 한꺼풀 이렇게 꺾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바람이 불고 정말 이제 식탁에 가을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미리 가을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어떤 음식 만들 수 있을까요? 가을 음식이라기보다요. 오늘은 간단한 반찬인데 우리가 갈치하면은 갈치는 그냥 서민들의 식단에서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갈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갈치하면은 갈치 구이 있었고 고등어 조림처럼 갈치 조림을 해 먹었는데 네. 오늘은 팔각 하나만 더 넣은 것밖에 없는데 맛이 아주 근사한 갈치조림이 돼서 오늘은 맛있는 갈치조림하고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는 청경채를 가지고요. 살짝 데쳐서 숙취해요. 무침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와, 선생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생선류가 갈치인데요. 아, 그래요? 와, 오늘 갈치하고 또 한 가지 더 청경채 무침을 만든다고 네. 하니까 정말 척척이나 만들고 싶은데요. 만들기 전에 재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을 넣어 생선의 비린맛은 없애고 감칠맛을 더한 맛있는 요리 갈치조림과 청경채 무침. 지금부터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토막낸 갈치 2마리, 청경채 300g, 청주 참기름 각각 1큰술, 마늘 5톨, 팔각 2개, 편으로 썬 생강 1톨, 마른 고추 2개, 포도씨유나 식용유 3큰술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간장 4큰술, 올리고당 맛술 각각 2큰술, 참치액이나 피쉬소스, 설탕 각각 1큰술을, 청경채 무침 재료로는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큰술, 식용유나 포도씨유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갈치조림과 청경채 무침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네. 거 먼저 시작해 네, 볼까요? 청경채부터 할게요. 네. 이 청경채는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박초이라 해가지고 뭐 초이쌈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네. 요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다음에 기름에 볶아내는데 네. 참 맛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 입맛 조금 없을 때요, 네. 요 청경채를 가지고 반만 한데 가운데 잘라주신 다음에 겉절이처럼 무쳐도 아주 맛있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 양념해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요. 저는요, 오늘 이 요리하면서 청경채를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중국집에 가면 네, 일상생활에서는 먹어봤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딱 보니까요, 우리나라 배추 있잖아요. 네. 애기 배추 같이 생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 썰어갖고요. 그냥 네. 살짝 데칠게요. 선생님, 이 청경채는 먹으면 네.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요? 제일 좋은 거는 채소 네. 먹으면 면역이 높아져요. 아, 네, 면역이 높아지고 섬유질이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장암 환자가 많으니까 네. 채소 드시면 좋고 몸이 약했을 때는 이렇게 익혀서 익힐 숙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숙채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칠게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데칠 때는요, 조금은 새파랗게 데치고 싶으면은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좀 약간 질긴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기름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시래기를 갖고 데쳐낸다, 그럴 때는 밀가루 2숟가락을 넣어주시면은 아주 부드러워져가지고 껍질을 깔 필요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이 청경채는요, 또 네. 다른 야채하고 다르게 조금 독특한 향도 나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생각외로 참 맛있어서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요 양념 갖고 무친다고 했지만 요 양념 똑같이 팬에다 넣고 볶아도 아주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됐어요. 그리고 조금 요거를 조금 더 나는 이게 만약에 청경채가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섬유질이 기름을 만나면은 부드러워져요. 김치찌개 끓일 때 기름 한 숟가락 넣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네, 다 됐어요. 네. 꺼낼게요. 네. 네. 찬물에다가. 네,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요. 찬물에다가 한 번만 담궜다가 한 번만 꽉 짜주세요. 네. 네. 찬물. 선생님, 찬물에 넣었다가 꽉 짜는 이유는요? 네.
그래야지만 예열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끝까지 익지도 않고 새카매지지도 않고 이 미나리 같은 거 삶았는데 맛있게 무치고 싶은데 까맣게 된 거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자체가 예열 때문에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너무 꼭 짜면은요 네. 어른들 말로 멍든다 그래요. 꼭 짜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꽉 짜는 건데요. 네. 이렇게 꽉 짜면 예, 멍이 야채, 들어요. 네, 멍들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네. 역시 저는요, 네. 선생님과 요리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서 그냥 무쳐만 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꽉 짜서 그냥 놔주세요. 그래서 옛날 짤 때도요 어른들은요 이렇게 나물 무치는 건 사실 이게 고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여 짠다, 슬쩍 짠다, 아니면 지그시 짜라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나물들 무쳐 보시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되면은 세월 지나면 다 잘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청경야채 같이 이렇게 머리통의 큰 부분은 밑으로 한번 짜주시고 위로 한번 슬쩍 짜주시면은요 네. 나물 자체가 싱겁지 않고 맛있게 되죠. 저도 선생님 청경채를요, 한 네. 30년간 짜면 네. 달인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갈치만 조릴게요. 그래서 갈치는 네. 사오실 때 보통 갈치를 이제 은빛 갈치라 해가지고 먹갈치도 있고 은빛 갈치도 있는데 낚싯줄로 뭐 꿰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통째로 있는 것들은 생물이고요 토막을 쳐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신난 냉동이에요. 근데 냉동이라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생물만큼 맛은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냉동일 경우에는요 맛있게 드시려면은 참기름, 소금, 후추 밑간을 한 다음에 녹말가루를 묻혀가지고 카레가루 뿌려갖고 지져내면은 네. 맛이 갑자기 생물같이 맛있어지지 냉동 자체는 조금 맛있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고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갈치는 벌써 보면은요 눈이 벌써 또록또록해 보여서 생선 갖고 누르지 않아도 이미 눈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생선 남의 생선 사지도 않았고 만지면 괜히 미움 받으면 또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셔가지고 탱탱해 보이는 것들은 다 건강한 거고요. 또 칼치를 사와가지고 너무 싱싱하니까 기뻐서 토막 내서 그냥 하시면 겉에 붙어있는 요 은색깔 요 비닐 같은 것들이요 소화 흡수를 방해하니까 칼로 꼭 긁어내 주시고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갈치는 가을철에 갈치가 가장 맛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모든 생선들은요 제가 네. 그랬죠. 봄에는 조 브라더스가 꽉 잡고 있어요. 조개 네. 종류가. 오. 그리고 가을에는 생선들이 맛있어지는데 가을에 제일 맛있어지는 거 고등어, 아, 갈치 아주 맛있죠.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갈치 조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 가을철에 정말 갈치가 맛있어지는데 네. 또 다르게 맛있게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을까요? 예, 가을철 가을 전어요. 아, 가을 전어요. 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만약 이 갈치로 다른 거를 끓여서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예, 끓여 갈치 먹을까요? 가지고는 뭐 네. 하면 제일 좋으냐면은요. 네. 아주 갈치가 싱싱하다 그러면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졸여 가지고 매콤하게 네. 조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청주를 뿌려 주세요. 청주를 뿌려 주시고 네. 소금을 이렇게 뿌려 주시고 그리고 후추 뿌려 주시고 네. 오늘 그냥 갈치조림 뭐 별거 아닌데요. 오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생강을 동글동글하게 썰어 갖고 좀 뿌려주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마늘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름을 둘러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냥 참기름하고 청주하고 넣고 팬에서 그냥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칼치를 가지고 봉사를 하거나 양이 많아질 때는요. 먼저 버무려 주세요. 어떤 거일 때? 냉동일 때. 생물은 그냥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네, 마른 고추 넣고요. 네. 오늘 요거는 팔각이라고 하는데 네. 팔각은요 상록수의 대외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국 요리에 참 많이 들어가는데 팔각이 얼마나 좋은지 팔각은 저기 소화불량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는요 이렇게 갈치조림에 팔각 들어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중국 요리에서는요 네. 생선에다가 팔각을 잘 집어넣는데 걔네들은 생선 자체가 이렇게 싱싱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향을 내서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중국 음식 먹으면 네. 향이 독특한 향이 나고 그러군요, 선생님. 네, 오향 장육할 때도 꼭 팔각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왜 팔각이냐면은요. 네. 팔각이에요. 여덟 개. 아, 예. 진짜 이 팔각이네요. 네. 8개로 각이 졌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래. 저는요, 선생님. 네. 이 팔각처럼 저는 팔싹둥인데 8월 8일 날 8시경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 너무 네. 좋다. 예.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팔각을 다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향이 벌써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와, 진짜 이 생선향도 좋지만 팔각이 들어가니까 네. 오묘하면서도 되게 특이한 냄새가 나네요. 네. 아주 생각외로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지점만 주시는데 여러분이 팔각은 어디 가서 구입하시냐면은 오늘 있는 식재료는 다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르다면은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기름을 넣고 그냥 갈치 같은 거 지진 다음에 간장 넣고 졸여주거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법 밑에다가 물을 깔고 갈치 넣고 간장하고 다시물을 부어서 졸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처음에 참기름을 넣고 청주 넣고 먼저 밑간처럼 이렇게 쓱 부어줬다가 나중에 기름을 넣고 지져주면은요. 네. 비린 맛은 이미 휘발성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맛있는 맛만 고여 있게 돼요. 이제 가을바람이 불면 가슴도 쓰산해지면서 네. 이 빈 마음을 정말 이렇게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떤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가을을, 이 마음을 채우시나요? 그럼 저는 가을이라고 나는 가을 되면 참 좋아요. 왜 네. 좋으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가을 되면 쓸쓸하다고 하지만 저는 가을 되면 열매가 생각이 나서 네. 빈광주리 열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1월 달에 계획했던 것들 가을 되면은 결산해야 되는데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하니까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네. 계절적으로 가을 참 좋아해요. 네. 이렇게 해서 졸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장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맛술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에다가 올리고당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액젓 넣어주시고 설탕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러면 색깔이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네. 아주 생각외로 맛있어요. 저는요, 지금 계속 네. 갈치를 선생님께서 졸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팔각 냄새 때문에 와,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너무 맛있죠. 네, 먹고 싶어요. 네. 이 향이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거 강력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요, 갈치 아니래도 괜찮고요. 네. 이 생선의 조건은 흰살 생선이면 다 돼요. 가재미도 너무너무 근사해지고 네. 병어도 너무 좋은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병어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네. 병어를 조금 작은 거를 사용해 주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갈치라든지 병어라든지 가자미가 냉동을 썼다 그러면 아까 처음처럼 팬에다가 직접 올려놓고 하지 마시고 네. 이런 큰 그릇에다가 먼저 청주하고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놨다가 네. 지져주시는 거가 훨씬 좋아요. 생선들은요, 네. 이제 밥이랑 함께 먹다 보면 가시가 목에 걸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정말 괴로운데 네.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솔로몬 같은 지혜로 이렇게 넘기시나요? 저요. 네. 저는 일단 밥을 꿀떡 먹어요. 아. 그래도 안 빠진다. 네. 그러면은 기도해요. 네. 기도해도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집안 식구들을 이제 위급 상황일 때는 식구들을 부르고 만약에 혼자 있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119 부를 것 같아요. 119요. 예, 왜냐면은요 큰일 나요. 그럼요. 밥만 계속 먹고 있다고 가시가 내려가는 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손을 놔요. 네. 손을 놔서 빼요. 예, 우리 전에 저희 아이가 네. 가시 들어간 적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라시 비춰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뽑아낸 적도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걔는 나를 어미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인으로요. 근데 그거 잊어버릴까봐 혼내지 항상. 예, 내가 너 살렸다. 엄마 언제 엄마가 나를 살려? 너 그때 가시 때문에 죽을 뻔한 거 살렸다. 엄마 그거 갖고 안 죽어. 너 아니야. 너 방치하면 죽는 거야. 너 가시밭길 가는 거 엄마가 빼와준 거 기억 안 나니? 그러면서 정말 너무 다정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생선 드실 때 가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큰 산 보고는 안 넘어져요. 돌멩이에 넘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작은 거에 조심해야지만 마음이 빼앗기면 몸이 상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 빈 마음이 보여지는 게 발각되지 않으려면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무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요
우리가 뭐 가을이라고 세상 사람처럼 슬플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인생이 딱 한 번이고 네. 가을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네. 사실 예수 믿으면요 약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놀 때 기도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또 마음도 착하게 써야 되죠. 너무너무 할 일이 바쁘다 많죠. 바빠요, 아유, 그럼요. 선생님. 바쁘다 바빠서 이뻐지고 착해지고 좋아지고 형편은 형통해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정말 좋은 비결이네요. 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나무를 묻힐게요. 네. 여기다가 깔은 거 없어요. 이렇게 참기름하고 깨소금이랑 깨소금하고 식용유하고 소금하고 후추만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어져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청경채 무침이라고 해서 네. 정말 많은 이 뭐 고추장 이런 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말 깔끔하게 네, 그냥 깔끔하게 깔끔한 무침, 무침이네요. 이렇게 묻혀갖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그리고 동그랗게. 소연 씨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담아보세요. 최대한. 네. 동그랗게. 타원도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요리를 하면은 요리를 거진다 담죠. 이유가 뭐냐면은요. 저 나름대로 계획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구람수가 그만큼이겠구나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했던 거를 갖다 어떨 때는 조금 많아 보여도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은 쌀떡에서 인심이 나니까 조금은 제가 푸짐하게 하는 거가 그래야지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젓가락 하나라도 더 넣고 숟가락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항상 넉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요. 꼭 뭘 먹잖아요. 그럼 꼭 예수 믿더라고요. 정말로 뭘 먹으면 예수를 믿어요. 제가 전에도 어떤 집 전도하려고 그 집 애들을 계속 데려다가 밥을 해 먹였더니 그 남편이 그 부인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네. 교회 나가준다 그래. 아, 내일 교회 나가준다 그래. 그래서 그날 막 울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냥 그 사랑이라는 밑반찬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홀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손씨 잘했어요. 이렇게 칼치는 이렇게 조그만 것들 밑으로 놔주시고요. 근데 여기 소스가 옆에 묻어도 상관이 없이 맛있거든요. 네. 조그만 거, 조금 작은 정말 거. 별 재료가 아닌데 네. 정말 특별한 날 먹을 수 있는 네. 정말 별미 정말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음식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요 갈치 드시면 아시지만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래서 이거 드시면서 막 그래. 어머 이거 칼치라고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왜 누가 와서 또 맛있다 그러면 또 기쁘잖아요. 네. 그럼 또 음식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인 밥 많이 얻어먹은 남편들은요 부인 속 안 썩여요. 그건 아주 진짜 철칙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자 밥을 많이 얻어먹으면 여자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애들도 속을 안 썩이고 자꾸 외식하면은 아저씨도 불량 아저씨 되고 애들도 불량 학생 되고 그러니까 집밥 많이 해 드시고 또 음식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이 저녁에 갈치조림 한번 하시면은 아주 근사해질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와, 저는요 이렇게 완성될 때마다 감탄사가 계속 나와서 저 행복한 식탁을 계속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 소연 씨는 늘 "헉, 벌써 됐어요?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늘 행복한 식탁의 행복한 요리 갈치조림과 청경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쿠킹 포인트. 오동통
뽀송하게 살이 오른 갈치조림에 짭조름한 양념이 쏙! 간장게장을 능가하는 밥도둑 갈치조림과 담백하고 쌉싸름한 청경채 무침으로 행복한 식탁 완성! 온 가족 입맛 돋우는 갈치조림과 청경채 무침 만드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경채는 깨끗하게 손질하여 먹기 좋게 썬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데쳐낸 청경채를 찬물에 헹궈낸 뒤 물기를 꼭 짜놓는다. 참기름, 청주 각각 한 큰술을 두른 팬에 갈치를 올린 뒤 소금 약간, 식용유나 포도씨유 3큰술, 편생강 1톨, 편마늘 5톨, 큼직하게 썬 마른 고추 1개, 팔각 2개를 함께 넣어 익힌다. 갈치가 든 팬에 간장 4큰술, 올리고당 맛술 각각 2큰술, 참치액이나 피쉬소스, 설탕 각각 1큰술씩 뿌려 졸인다. 어느 정도 졸여지면 뚜껑을 닫아 마저 졸인다. 물기를 꼭 짜낸 청경채에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큰술, 식용유나 포도씨유 1큰술, 그리고 소금 후추를 넣어 가볍게 버무린다. 넓은 접시에 청경채 무침을 둘러 담고 그 사이에 갈치조림을 먹기 좋게 담아낸다. 짭조름하고 매콤한 갈치살과 쌉싸름한 청경채의 풍부한 식감, 행복한 식탁에 갈치조림과 청경채 무침 완성입니다. 씩씩씩씩씩 맛있는 시식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정말 축복받은 소연이 같아요. 이렇게 시식을 하게 됐는데요. 시식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정말 먹고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진짜 선생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제가 이 갈치 하나를 크게 떠서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갈치가요. 정말 고소하면서 이 팔각의 향이 싹 느껴지는 게 이런 갈치조림은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청경채 무침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살짝 무치기만 했는데 어쩜 이렇게 신선한 맛이 나나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 팔각 2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갈치가 변신했어요. 사실 변신은 무죄인데 한번 꼭 해보세요. 시식도 끝났고요. 함께 나누면 좋은 말씀 한 구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힘든 사람들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시 조금 약간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네. 항상 권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64절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할 때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의 인생의 장애물이 떠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장애물이 있지만 찬양이라는 거는요. 선포거든요. 네. 그리고 찬양은 정말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7번씩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